안녕하세요. 코벤트리 대학 프로덕트 디자인을 졸업한 홍무입니다. 저희는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전체적으로 제품 및 브랜딩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했던 회사는 코가든, 신세계, 오비맥주 이런 대기업과도 협업을 했고요. 브랜딩 포인트를 일관되게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 디자이너로서 지금 재직 중에 있고요. 주로 기업 측에서 제품이나 아니면 3D 브랜딩 관련 비주얼이 필요할 때 제가 참여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3D 모델링이나 그래픽 렌더링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내거나 아니면 실물 제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금형 및 목업, 실제 양산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제품 디자인을 진행해서 제품 출시를 도맡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취업을 할 때 외국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되게 신기하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유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회사로 되게 외국에서 연락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미국이나 아니면은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에서도 연락 온 적이 있었는데, 일반 AI 번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점에서 또 한계가 있는 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품 디자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업무적인 경쟁력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해외 클라이언트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더 좋게 봐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코벤트리는 옛날부터 자동차나 자전거를 많이 제조하던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게 융성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장치 디자인 학과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런 제조업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시내 중심을 가시면은 트랜스포트 뮤지엄이라고 해서 자동차나 아니면 자전거 디자인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을 정도로 제조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제품 디자인 학과의 최종 목표는 제품 디자이너로서 현업에서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내는 게 목표이고요. 1학년 때는 제품 디자인의 전체적인 개념 그리고 이론들을 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토론해보고 기초가 되는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3D 조형감 이런 걸 배우는 수업들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제품 디자이너로서 커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제조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인데, 클레이를 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표현하는 수업을 하기 시작해요. 해마다 그 과제 잘했던 세 작품을 뽑아서 전시해 놓는데, 그 중에 제가 운 좋게도 하나에 들어서 전시가 됐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제품 디자인에 입학하신 학생은 제 작품을 볼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라이노나 아니면 솔리드웍스 같은 3D 디자인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데요. 다림이나 아니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이 3D 모델링에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기업체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팀별 구성으로 해서 각 팀별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제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졸업작품 전시회가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분들도 오시기도 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학생이 명함 같은 거 전달 드리면서 입사 제의도 하시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졸업작품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커피 기구를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뜨거운 물을 잘 다룰 수가 없다는 문제였어서, 뜨거운 물을 위에서 안전하게 부을 수 있도록 저런 길다란 봉 같은 걸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던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벤트리 대학이 최근에도 계속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종 3D 프린터나 아니면 CNC 머신 같은 제품 디자인 현업에서도 좀 쓰이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접합해 볼 수 있고요. 제 경우에는 도서관이 제일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신간 도서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잡지 코너에 가서도 디자인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굵직굵직한 잡지들이 학생들한테 무료로 열람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짬짬이 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그런 잡지들을 마음껏 보면서 감각을 키웠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옛날 디자인 도서 같은 것도 웬만한 경우에는 많이 레퍼런스를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도서다 보니까 국내 디자인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해서 들여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편하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2015년 3월에 입학을 해서 영국 대학을 2015년 9월인가요? 그때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유학 경험은 아예 전무를 했었고요. 대체로 수능 영어를 위주로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디조국이 제일 좋은 선택이었었습니다. 25살에 군대 이슈가 없게 빨리 대학을 가야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디조국 커리큘럼이 없었으면 아마 군대 이슈가 겹쳐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어 시험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 과정을 무리 없이 도와주셔서
최대한 빨리 이제 졸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지적으로 선택한 거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이 7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읽기가 8점이었고 듣기도 7점인가? 7점이었나 그랬고 말하기는 한 7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총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해서 평균 7점으로 이제 입학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수능을 영어를 많이 준비한 상태여서 그 읽는 거는 자신 있었는데 쓰고 말하고는 너무 갑갑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 주위 사이에서도 그 센터 내에서는 적어도 영어로 대화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언어 같은 경우는 배우는데 노출이 되게 중요한데 센터 안에서 되게 많은 노출을 통해서 실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거나 이제 말할 때도 원어민 선생님께서 옆에서 바로바로 교정을 해주시니까 되게 빠르게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스킬이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반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교류를 안 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주로 이제 대화를 하더라도 현지인 학생들과 최대한 대화를 하다거나, 근데 이제 현지인 학생들도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애들이 다행히도 없더라고요.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최대한 많이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현지 가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실제로 저희가 실수로 저희 IELTS 영어 성적표를 한국에 단체로 놓고 왔던 경험이 있어요. 디지털 조선에서 즉각 대응을 해주셔서 제일 빠르게 이제 킥을 이제 보내주시는 덕분에 무사히 이제 학생 등록을 마칠 수 있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식은땀 찔렀고 선생님도 되게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영국에서 지내는 법이랑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점이 다를 거다.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영국에서의 상해 가이드 같은 거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적응하는 데 무렵지게 해주고요. 너무 우울하거나 힘든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고 그걸 주기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주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인종차별이 학교 내에서는 거의 설명이 안 됐어요. 왜냐면 학교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종에 대한 이슈가 엄청 예민하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저를 이제 교정해주던 적도 있었거든요. 학교 내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이제 존중이 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고 학교에 대한 이제 든든한 이제 지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이제 바탕으로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집을 쉐어했던 포르투갈 친구가 있었어요. 그 포르투갈 친구의 포르투갈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방학 때 이제 갔던 경험이 있고요. 되게 따스하고 그리고 정도 많았던 그 사람들이 많았던 곳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친구야 안녕. 잘 지내니? 그때 먹었던 할머니가 해주셨던 아침밥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놀러 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안녕. 얘는 졸업하고 다이슨에 취직을 했어요. 최근에도 다이슨에서 헤드폰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모델로 이제 잠깐 얼굴 비치더라고요. 되게 취업을 잘한 친구이고 얘도 영국에인데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 중에 레이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턴십을 합격을 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이제 친구고 되게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코벤트리 제품 디자인 후배님들한테 한마디를 해드리면은 커리큘럼 내용을 이제 충실히 따라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활동이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벤트리 대학이 되게 훌륭한 학교고 그리고 그 안에 인프라도 되게 다양하지만 대학이 모든 거를 제공해드리진 않거든요. 자기가 키워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본인한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되게 좋은 기회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과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일보의 경우 과정에 대해서 메리트는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파운데이션 코스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코스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선택해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을 1년 미만의 기간 내로도 입학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영어 성적을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되게 메리트가 많은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유학을 염두에 두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디지털 조선일보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